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학부모님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부모 D분과 사회를 맡은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교사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D분과 토의는요, 지금 줌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15분의 학부모님과 그리고 웹이나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30분의 학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분과 토의 주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예, 공통 주제로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분과 주제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입니다. 예, 먼저 분과 토의 진행에 앞서서요. 지금 학부모님들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분과 토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이용하셔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명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 한 문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비나에서도 지금 활용하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 한 문장을 잘 써주시면 멋진 표현을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주도에서 이 4.3 마스크를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품이 걸리면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제가 먼저 이렇게 소개를 먼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사례가 좀 필요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여중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호응 점수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랜덤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성고등학교에 있는 노소영 학부모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의 학부모이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 원장 노소영입니다. 와, 미모는 내세울 건 없지만 나대기는 좋아합니다. 나대기는 좋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 중앙여고 학부모이신, 양은주 학부모님. 내 새끼도 예쁘면 남의 새끼도 예쁘다. 모든 아이들에게 엄마이고 싶은 양은주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럼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 김영임 학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네, 김영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에도 보입니다. 네. 긍정적이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신원섭 학부모님. 네,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라남도 그 학부모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듯이 아이가 성장한 만큼 부모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신원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힘이 있으신 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영주고등학교의 이선아 학부모님. 네, 반갑습니다. 제주 영주고등학교 학부모 이선아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한마디를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딱 떠오르는 순간이 그거였습니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받고 자란 저는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할까? 그래서 그 학생의 그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척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강양순 학부모님 맞으신가요? 네. 김양순 여기에 우리 분과에 강양순 학부모님도 계시고, 김양순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예, 김양순 학부모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양순 학부모님. 예, 여보세요? 김양순, 네. 네,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 저 나주고등학교 학부모 김양순이고요. 어,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내주신 텍스트도 보고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저야 전적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 성적에 매달려서 공부했던 그런 세대다 보니까 뭐 우리 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 있어서 대화를 해나가기가 정말 힘들던데 지금 한 명은 3학년이고 어쨌든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나주에 혁신도시로 들어서고 막 공무원들도 될 수 있고 야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고향에서 좋은 직장 잡아서 우리랑 살면 내가 너희들 나중에 결혼했을 때 외손주들 키워주면서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애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 큰애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미국으로 가서 디즈니 본사에 취직하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작은 애는 그럼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했는데 우리 애는 꿈이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만 나는 BTS 같은 아이돌 그룹 안무하는 안무가가 될 거야. 너무 이게 멋진데요. 네. 꿈이라서 얘는 물론 엄마 이 득달에 학교 성적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학원 다니면서 이 춤을 배우는 안무가의 길을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좀 아이들의 네. 꿈과 우리들의 꿈이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학부모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아, 네. 김영순 학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분과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분과 토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토의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줌에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시면 반응이 있을 겁니다. 반응해서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소속 학교와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의견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지정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있는 학부모님들은요, 아주 자유롭게 실시간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거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 지금 담당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 주제인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소주제로서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전에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먼저 미래사회에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할런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가 앞으로 성장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아까처럼 손을 드시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학생들도 누가 한번 먼저 말해볼 사람 하면 눈을 다 피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머니들도 제 눈을 슬슬슬슬 피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8개의 질문이 있어서 모두 다 발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가 나왔다 이럴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클릭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김영임 어머님께서 갑자기 큰 웃음을 지어주셨어요. 이건 내가 말해야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김영임 학부모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이제 올해 19, 20살, 올해 이제 대학을 갔고, 지금 고3인 학생이 있는데, 저희가 미래 사회에는 어떤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지금도 저희 둘째는 지금 취업을 했어요. 올해 고3인데.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는 왜 둘째는 공부도 잘하는데, 실업계를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할 때 항상 당당하거든요.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공부를, 이만큼만 하고 싶어요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도 들어가기 힘든,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미래 사회에서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떤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면 대학까지도 엄마의 손에 의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대학을 가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참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세대에 살아가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고등학교는 입시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큰애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막내는 나는 언니처럼 살아가지 않을 거야. 특히 둘째도 마찬가지로 잠도 안 자고 서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너무 커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런 성공한 삶을 누군가는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런 게 삶일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입시 지옥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미래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결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미래 사회에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양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학부모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김영임 학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또 아이를 또 지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김영임 학부모님께 굉장히 잘 배워서 잘 키우도록 아직 결혼 못했어요. 아직은 조만간 해서 저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요렇게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노소영 어머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노소영 어머니 좀 가까이 좀 돼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학교하고 가정 그리고 이제 같이 학생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이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과연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놓고 학교에 모든 걸 맡기는 만큼 학교의 모든 그 교육이 자신감이 있고 학부모한테 자신감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그걸 다 맡기는 만큼 학교를 믿을 만한 어떤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걸 비춰봤을 때 저의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상관없이 그럴 것을 그 신뢰감을 쌓을 만큼 어떤 학교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 방침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도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학교를 믿고 학교와 학부모가 학생이 세 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미래 사회에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임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주도성, 자기 주도적인 이런 판단 결정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지금 노소영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학부모님들도 지금 학교 교육에 어떤 신뢰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게 잘 되려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삼위일체가 돼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미래 사회 인재를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주셔서 지금 사교육을 담당하시는 학부모님이라서 더 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8가지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될 거라서 좀 빨리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사회 인재를 어떤 인재인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학부모님들한테 아주 짧게라도 자기소개를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제가 바라는 미래사회 인재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뜬금없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불확실성에서도 어머니들이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굉장히 창의성 있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나머지 학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박수 쳐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던 그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재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머님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너무나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재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을 강조했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신원섭 학부모님,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를.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음소거 해 주시고요. 네. 네. 음. 예. 저는 보면은 요새 그 할머니를 자기가 키워준 할머니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한 그 형제 얘기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요즘 엄마들 그림책도 많이 읽어주고 아이들 되게 막 교육을 잘 시키는데 그 잔인하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자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착취물 이런 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뭐랄까 같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대다수의 보면 제 주변에는 정말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힘들면 짜증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 보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요. 화 한 번 안 내고. 근데도 왜 텔레비전에는 이런 사건이 진짜 너무너무 무섭게 많이 나잖아요. 즉, 많은 부분에 부모들이 정성껏 아이를 키우지만은 되게 극소수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경을 못 쓸 때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영향이랄까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잘 키울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은 남의 자식이 더 잘 커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75년생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이가 밝혀지네요. 네네네. 제가 75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해질 때까지 맨날 밖에서 놀다가 밥 먹어라 하면 오고 혼자 뭐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집에 친척들이 놀러 오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동생이랑 맨날 놀고 막 부대끼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회성도 배우고 어떤 거를 할 때 남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배웠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씩만 그러니까 외동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미디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개정 과정을 보니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또 코로나까지 있어서 되게 온라인으로도 뭐 쌍방향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도 되게 이렇게 과목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교육 커리큘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 교육으로 뭐 인터넷으로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학교폭력 이런 것도 강사가 와서 설명하고 뭐 그럼 애들 대부분 다 졸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다 학교에서는 이수가 됐어요. 그게 아니죠. 뭐 학교폭력에 관한 거를 뭐 연극을 해본다든지 집단 치유를 한다든지 왜냐면 어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걔가 열심히 상담을 받고 와도 거기에 못 어울리면은 그거는 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전체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존감, 제가 말했던 건 자존감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학교에서 오히려 아날로그식으로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저는 학교 교육이 어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소통, 공감, 그리고 협동. 사실은 되게 협동적도 맞지만은 협동하는 거 실제로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는 이렇게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감정 교육을 좀 저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신은섭 학부모님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다 공감을 하냐면 지금 어떤 사회적인 사례 뭐 이런 뭐 현상 이런 것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던 건 그거였어요. 내 자식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은섭 학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또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교과목 중심의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예,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 성교육 같은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그냥 계기 교육처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연극으로 한다던가 공감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신원섭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우리가 모두를 아우르는 나중에 사법 문제와도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본 내용들이 저도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지금 어머니들 사전조사 하신 거를 제가 미리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웨비나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혼자만을 위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눔과 배려도 경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또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 어쩌면 그 과정 이렇게 수업이나 평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과 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참여하시는 안 하셨지만 혹시 사전조사에요. 초, 중등과 고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눠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있으실까요? 우리 김양순 어머니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양순 학부모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세 번째 질문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 밤에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불 켜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의뢰에 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게임을 하는데 되게 미국 아이, 일본 아이, 독일 아이, 프랑스 아이, 한국 아이 이렇게 대여섯 명이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의 강도가 정말 그 말 그대로 사람을 사육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점수를 얻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인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에게 생명이 이렇게 존중할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딸이 이 게임 그룹에서 하나 성취한 게 있대요. 그 가끔 아이템 중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 이렇게 게임 세계에서 데리고 다니는 이런 그 애완동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애완동물들이 하나의 이렇게 그 공격 대상이 돼서 상대편의 애완견을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5명의 그룹이 강력하게 이 게임 회사에 그 메일도 그렇고 어필을 해서 왜 반려견을 죽이고 반려동물들을 죽이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은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게임을 변화를 시켰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성이나 인성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걱정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진저리 처지게 실감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중요성, 인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관심사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과정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삼강오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뭐 이렇게 인성을 기르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어떤 그 접근과 교육 이게 하나의 학교에서 그 토론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연극이라든지 하나의 역할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 이런
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도 항상 하다 보면, 예, 이런 생명 존중 교육도 계속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예, 김양순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구시대적인 거를 자꾸 갖고 오면 아이들이 아까 신원섭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 접근과 교육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예, 좋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웨비나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 지금 너무나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예, 전남, 전북, 광주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지금 웨비나에서도 지금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어떤 분이시냐지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모듬의 이성자님, 예,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은 초중고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혁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이가 고교 진학 후에 입시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이에 대한 모습을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맞춤형 교육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두 번째 그 분과에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머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학부모님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분과 주제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웨비나에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삶과 밀접한 주제들에 대한 토의 토론 교육에 힘쓰며 글쓰기 교육을 통한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교육과정 자료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학생의 삶과 연계된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김양순 학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 이 말인즉슨 요즘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됐다라는 건 누구나도, 예, 부정할 수 없고요. 또 장애 학생들도 그렇고, 예, 여러 이런 이 많은 사회 변화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예, 아까, 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아우르는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예, 공교육에서는 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요, 우리 양은주 학부모님께서, 예,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도 낙오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장애 아동도 많고 학교마다 왜 특수반이 배치가 돼서 그쪽으로 그 해당 학교로 가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담당 선생님이 맡아야 지금 뭐 일반 과의 담임이라던가 특수반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맡는 선생님이 저는 너무 많은 학생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저희 반만 해도 지금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한 분이 30명 내외를 담당하기에는 정말 힘들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서 고교학점제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는 선택 과목도 정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코칭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바쁘시고 한 명,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긴 하겠지만 상담을 한 번도 못 해본 학부모도 많다고 해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2회 이상은 선생님과 개별 면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선생님들 그 전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한 명씩 케어해 줄 수 있는 진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진로가 해당 선생님이, 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선생님 한 분이 전 학생을 그 진로 코칭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선생님들은 지금 택도 없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 지금 양훈주 학부모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셨냐면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진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모든 학생을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죠. 그렇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된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저 또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감과 소통, 그 콘서트를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리의 걱정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요, 또 웨비나에서는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각각의 능력과 취향,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 교육이 이상적입니다. 예, 우리가 꼭 그래야 하고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들어오게끔 우리가 앞으로는 노력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개인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지금 두 번째 분과 주제입니다. 고등학교 분과 주제인데요. 저희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지금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예, 우리가 대학교에서나 했던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하고 받았던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가 과연 나의 진로를 결정했을까?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게 과연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잘 선택할 때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진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예, 우선 지금 김양순 학부모님께서는 채팅창에 너무 많은 얘기를 적어주고 계셔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로와 또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선아 학부모님께서 어떤 진로 교육이나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선생님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 예,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를 말할 때 학생들도 빛나듯이 학부모님도 빛나십니다. 혹시 이선 학부모님들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미리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3번. 3번.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선 학부모님들 우리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학부모님 너무 예쁘셔서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로 교육이나 지도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누가,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실까요? 왜 우리 노소영 학부모님 손을 든 건가요?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으신 건가요? 손을 들으신 거죠? 네, 노소영 학부모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 학생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 밑바탕에는 학생의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유학기제 때도 주장했던 건데 이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었거든요. 데이터가 계속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쌓아져 와서 중학교 때 이게 쌓아져 와야지만 이 고등학교 때 어떤 진로 선택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선택이 되어야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단계적으로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데이터가 쌓아진 게 중학교로 연결이 돼야 되고 중학교 때 쌓아진 게 고등학교 연결이 돼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걸로 이 고교 학점제를 진행을 시켰을 때 데이터가 이게 충분히 바탕이 되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이것을 먼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은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기 닥치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닥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적성검사밖에 없거든요. 최소한의 많은 적성검사와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년들한테 많이 좀 시행을 해서 그걸로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도 코로나가 약간 잠재되어지면은 그 직업 생활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는 정말, 네, 너무 깜짝 놀란 게, 예, 이 내용 중에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그겁니다. 예, 우리 아이가 보면 지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하면, 아, 난 이게 될 거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애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예, 그동안에 초등과 중등과 고등 그 학교의 연계성이 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졌을 건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약간 단절되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늦기는 했지만 학생의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머님 너무 잘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성 검사나 아니면 직업 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냥 시행하는 적성 검사가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루어지는 좀 현실성이 있는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적성 검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인력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이야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웨비나에서 어떤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 부분은 아까 양은주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30명 학생 지도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행 과제가 무엇이냐?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게 선행 과제다. 그렇죠. 학생 분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당 인원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교사로서 보시면 너무나 모범적인 학생은요, 제가 없어도 되지만 정말 힘든 학생은 더 많은, 그래서 오히려 모범적인 학생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학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0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지금은 저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내려오는 뭐 이런 그 과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많은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죠. 그러면 학생 수요도 당연히 조사를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성격의 과목들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신원섭 학부모님. 네, 저는요, 네, 네. 우리 한참, 그럼 요즘 옛날 드라마에 나오면은 다 왜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일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라는 거는 대한민국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마지막이에요. 뭐 요즘은 그것도 달라지지만, 근데 저는 학교에 그러니까 꼭 하는 게 뭐 계약 관리,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그리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계약이랄까 자산 관리. 저는 이게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그냥 공통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 생각에는 99%가 노동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99%가 노동자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노동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요새 뭐 학교만 해도 다 그 소송 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저는 되게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자가 있다는데 사실 너무 수학만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 살아가면서 수학은 필요해.
수학은 필요한데 너무 수학이 어렵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변변명하기 위해서 애들은 거기에 너무 많이 공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많아서 저는 그런 거를 못 배웠기 때문에 사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뭐 자산관리, 계약, 노동법, 민법,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5, 10, 15를 좋아하니까 하나 더 한다면은 네네네. 네, 정치에 관한 것도,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그래야지만 세상이 바뀔 확률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들 정치적인 거 안 갖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되게 많이 공부하시고 항상 보면은 선생님들처럼 연수 꾸준히 받으셔서 업그레이드 되는 집단이 어디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 입도 뻥끗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막 술 끼우면 음란패설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정치 이야기 많은 주제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 그다음에 노동법, 민법, 계약, 자산관리, 이 5가지가 그냥 공통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저는 뭘 하더라도 요새 그런 걸 못해서 약간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에 관한 그런 문해력, 이런 것도 좀 학교에서 뭐 물론 애들은 다 어련히 잘한다지만 그런 거 학부모 교육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신원섭 학부모님의 그 담당하는 교사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사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신원섭 학부모님을 위해서 저 몸을 다 불살릴 수 있습니다. 네, 강진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네, 전투를 시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중학교에 자유학년제를 담당하고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런 경제금융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나 자산관리 같은 이런 경제 관련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경제는 너무나 이런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생활에 맞는 이런 교육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도 지금 중3 때부터는요, 노동 권리, 이제 법보다는 노동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거 부분을 교육과정 안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파트는 지금 정치 교육에서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서 중립을 지키다 보니 지금 현실 사회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정치적 혐오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웨비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얼굴로 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혹시 이런 말, 지금 진행하는 이현주 교사가 너무 훌륭하다. 이런 멘트가 기다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 안내 과정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동의합니다. 그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진로에 맞는 과목, 그리고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막연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초중고 교육의 연계성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교사의 학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충원이 절실하다. 교사 본 업무에 다양한 업무 처리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 교사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의 전문적인 관찰과 지도 등의 업무를 일반 교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에게 바라는 어떨 때는 경찰이 되기도 해야 되고요. 어쩔 땐 법관이 되기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정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선아 학부모님.
네, 이번 참에 저도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충분히 그 진로 그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 그 운영 체계를 보니까 그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그 하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진짜 요구하는 게 그 선택 과목과 진로 진학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런 제공을 원하고 있었고, 선택 과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 또 그리고 과목 선택 상담, 기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차지해 두고라도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의 양극화, 우리 스카이캐슬 얘기도 아까 조금 더 나왔었지만 그 대입 뭐 아이들이 그냥 그 수능 잘 봐가지고 뭐 학생부 잘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뭐 스카이캐슬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정보에 취약한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이 진로 설계가 확실하게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 고교 학점제 또한 제2의 스카이캐슬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분권화, 교육과정 자율화, 이제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이 이제 주요 그 쟁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권화, 자율화도 좋지만 이 분권화, 자율화가 되면서 오히려 책무성이 낮아지는 케이스도 어딘가에서는 또 발견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역 간에 그 선택 과목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질 건데 특히 뭐 직업 뭐 그런 과목이라든지 그런 읍면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강사를 뭐 섭외하지 못한다거나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정보를 못 얻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저기 배우지 못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미리 갖춰지면 고교 학점제를 이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이제 그런 선택 과목에 대한 소수 인원이 희망하는 이제 그런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제 학교 밖에 다른 기관들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학교 내의 친구들 말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도 만날 수가 있겠구나. 또 어디 뭐 산업체나 회사 뭐 그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 그 내가 모르는 뭐 선배라든지 뭐 그런 상사들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또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진 않을까. 또 그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고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생활 지도 및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보셨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접할 때 요렇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과 거의 다르지 않고, 지금 또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분권화 자율화가 과연 이제 책무성이 낮아질 수 있는 또 이런 폐해도 있다. 그리고 지역 간의 불평등, 우리가 읍면 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서울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의 차이도 또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그 정보 격차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소수 인원으로 또는 선택 과목 수요 조사에서는 있었는데 한두 명이 선택하는 거를 해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학교 간의 공동교육 과정에서 우리 지역 내에 같은 학교에서 하나의 뭐
원격이든 뭐든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밖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거죠.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하는데 물론 좋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동할 때의 어떤 안전 문제 또 학교 생활 지도 관련 문제, 예, 과연 그 애네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나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는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잠시 학부모님들 할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들어온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길 원한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들 간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일모등의 9180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채팅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이들이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다. 예, 아까 이제 업무 쪽도 관련이 되고, 또 아까 제주 외고 학생이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 중에 선생님과 상담한 시간이 너무 의미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정말 말도 잘하고, 예, 제주도 학생들이라서 제가 너무, 예, 좀 편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섭 어머니 드디어 예, 진행이 아주 훌륭하다. 아유 어머니 제가 강진고 조만간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학부모님들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요즘에 수능할 때도 선택 뭐 외국어도 어떤 것이 더 수능 점수가 더 좋을 것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선택하지 꼭 자기 진로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시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거는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듯이 저희 그냥 한 분씩 그냥 다 발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예, 그러면 우선 김양순 학부모님부터 해서 차례대로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이라고도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교육청마다 이렇게 그 민선 교육감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특색 있는 이런 교육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는 모든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몇 명을 서울대 보내고 몇 명을 인서울 시켰는가, 이거를 학교장의 하나의 이 능력이라든지 관리 능력으로 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남의 어떤 지역 소멸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배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이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로 가서 공부해봐야 고생만 하고 집값만 보태고 진짜 학기 때마다 이 수 잡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의 진짜 이 품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지역 대학을 가고 그러면 우수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서울 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면 그 지역 대학이 이제 우수해지는 거고요. 이 대학생들이 말 맞다나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나주에 유치해서 전라남도가 다 경사났다고 다 박수치고 있는데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우리 지역 고등학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막 이런 거, 미래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뭐 이렇게 유치 이런 걸로 해서 전남이며 지역에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직장들이 전남권, 지역권에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곳을 직장으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저는 지역 교육이
초, 중, 고 연계되는 교육이 돼야 되고요. 이 지역 인재들에게 어떤 그 미래의 직업상, 진로상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하나의 분권화, 지방자치화, 그게 지역 교육에서 좀 하나의 그 커리큘럼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뭐 농촌에 산다고 해서 농사 짓는 것만 아니다, 이런 미래에 정말 멋진 직업들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순 학부모님은 이제 국회로 보내야겠어요. 예. 아니, 아, 국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정말 한 분씩 이제는 좀 짧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한 문장씩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선아 학부모님. 네, 사실은 사전 질문이 너무 개방형이어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택지 몇 개 중에서 한번 괜찮은 의견을 한번 골라서 제가 읽어보면 수능을 뭐 자격고시로 절대평가로 해서 자격고시 플러스 그다음에 대학 입학해서 학생이 어떠한 고교 학점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배웠으며 그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토대로 대학 입시를 선발한다. 한 표 들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신원섭 학부모님.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가셔가지고요. 김명임 학부모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진행이 너무 스무스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하고 어떻게 가는지 싶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고교 학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그게 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훈주 학부모님, 한 말씀.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음소거 해주세요.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과목을 꼭 증설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과학만 해서 뭐 물화생지에서 다 나눌 게 아니라 뭐 지금 다 대입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면 이 과목 중 2개 정도는 다른 과목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소영 학부모님. 지금,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고 좋아요. 예, 신원섭 학부모님. 예,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더 이상 인물과 인재가 아닌 인간을 키우고 그리고 성공과 부자가 아닌 만족할 만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하는 그런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정말 너무 마무리까지 정말 D분과가 최고입니다. 예, 이게 경쟁 사회는 아니지만, 예. 1등만 추구하는 저로서는,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선, 어쨌든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앞으로도 부탁드리면서요, 이 분과 토의는 좀 맞추고, 네. 그리고 이제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유튜브로. 그래서 지금 웨비나로 계시는 분들은 계속 계셔서 계속 실시간으로 의견을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줌으로 참여하셨던 분은 A분과 링크로 이등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확히 시간도 지키고 완벽합니다. 예, 학부모님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제주도 오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